손영득 감독님 그리고 남태호 사무국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드셨습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저녁 시간에 불러서 좀 저녁 못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드셨군요. 다행이네요. 근데요, 요즘 참 정말 그 단편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향상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직접 이렇게 감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단편 영화의 매력이랄까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단편 영화는 일단 그 시간 길이상 좀 짧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장편과 다르게 짧은 시간 안에 그 관객들한테 좀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게 단편 영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매력은요?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떤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업적이라든가 이런 영화와 좀 다르게 작가가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 혹은 개인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관객들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작비 면에서도 상업 영화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추세가. 제작비는 이제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저렴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단편 영화로 해서 꼭 제작비가 적게 드는 것만 아닙니다. 어차피 단편 영화도 이제 35mm라는 일반 관객들 극장에서 보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한다면은 상당한 제작비가 듭니다. 예. 영화에 따라서 틀리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데 대구 단편 영화제가 작년에 1회 성공리에 마쳤고 이번에 2회인데요. 어떤 영화제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2000년 3월에 대구 독립영화협회를 창립했습니다. 대구 지역 영상 제작의 활성화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그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사가 대구 단편 영화제고요. 작년에 1회를 맞이했고 올해는 지금 2회째인데요. 저희들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작가주의 영화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작가들이 축제를 벌이고 자기들이 작품을 선정하고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막 같은 경우도 그 영화제 스태프과 그리고 관객들이 함께 선언함으로써 그 관객이 참여하는 단지 그 관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그런 영화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영화 전반에서 한국의 독립 단편 영화들의 1년간의 흐름과 경향을 총정리하는 그런 하반기에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올해는 10월 31일에서 11월 4일까지 방송로에 있는 그 송주극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한데 가을날에 신선한 문화체험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구 단편 영화제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좀 생소하지만은 영화인들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아직 2회째지만은 벌써부터 유명해진 그런 영화제인데요. 어떤 영화제인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상업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색다른 시도로 이미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단편 영화. 단편 영화는 요즘 마니아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 전환으로 비주류권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영화 시사회와 각종 단편 영화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한 발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이제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는 셈인데 한국 독립 단편 영화제, 부산 아시아 단편 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단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구 단편 영화제. 지난 2000년 11월에 열렸던 제1회 단편 영화제에서는 신생 영화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본선 경쟁 부문과 대구 지역 영상 제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애플 시네마 부문 등 모두 160여 편이 출품되어 뜨거운 경합을 벌였고 수상작들이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주목받는 등 영화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구 단편 영화제는 이제 두 번째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 13일까지 출품작 접수를 마치고 집행위원회에서는 총 230편의 출품작 중에서 1차 본선 경쟁작을 선정했는데 본선 경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시내 영화관에서 상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독립영화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독립영화 관계자와 함께 독립영화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전국의 영화인들이 만나는 단편영화의 밤을 통해서는 대구 지역의 영화 제작 상황을 공유하고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고 한다.
또 전야제에서는 락과 마임, 퍼포먼스 공연과 함께 시민들에게 단편 영화를 알리는 야외 상영 시간도 가질 예정인데 우리 지역뿐 아니라 한국 단편 영화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구 단편 영화제. 2회를 맞는 대구 단편 영화제를 들여다보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집안은 아직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해외에서 상도 타고요. 참 여러 가지 결실을 벌써부터 맺은 것 같은데요. 축하드리고. 예. 올해도 230여 편의 영화가 출품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단편 영화를 만드십니까? 그것도 놀랍네요. 예,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영화가 대부분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윤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단편 영화 같은 경우 알려지는 기회가 적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한 해 만들어진 단편 영화가 300여 편이 이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는 해외 영화제 주요 프로그래머들이 한국은 가히 단편의 나라라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 단편 영화의 위상들이 높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많이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영화제를 하는 것도 그런 측면도 굉장히 있고 또 서로 작품을 체크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경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은 크게 두 부분이거든요. 230여 편이라는 것은 전국의 본선 경쟁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16편을 선정해서 본선에서 상영을 하고 거기서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몰려드는 예, 거죠? 그렇죠. 해외에서도 오죠. 해외에서도? 예.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런 데서 작품 하시는 교포나 이런 분들도 단편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오시는 건데. 네, 출품하십니다. 이제 2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규모도 크고 빠르게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의 단편 영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지역은 물론 이렇게 아무래도 문화라는 것이 기본 이렇게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고 또 영화도 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역에서의 단편 영화들이 굉장히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 작품이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좋은 작품도 사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를 필두로 해서 좀 아시아 단편 영화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극영화과 계열도 있고 이러니까 좀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작품 활동이 좀 많고요. 근데 대구는 조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작년에 이제 협회를 만들면서 이제 기치를 내걸고 이제 나섰는 거죠.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배용균 감독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지역에서 나름대로 단편 영화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을 좀 이렇게 더 많이 늘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기 위해서 만들게 된 거죠. 네. 이런 기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회 단편 영화제 이제 본선 진출자 결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출이 되고 또 어떤 기준으로 또 뽑혀졌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모든 단편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230여 편이 출품됐고요. 그 작품들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반기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 주요 국제영화제나 단편영화제에서 조명받았던 영화들보다는 신인이나 신작 또 그리고 작품 창의성이나 신선함 이런 것들을 가진 작품들 위주로 16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선정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독특한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16편을 선정하고 그 작가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화제 기간 동안 5일 동안 함께 체류하면서 주로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많죠. 오셔서 영화를 보고 느끼면서 관객과도 호흡하고 또 같은 작가 입장에서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폐막하루 전날 마지막에 자유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상작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특징이고 또 방식에 있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영화제들이 보면 심사 과정에 잡음이 생긴다는 이런 것들에서 무리를 빚기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더 공정하고 또 투명한 것들을 실시하려고 하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관객들도 온라인으로 여기서 보시면서 이렇게 선정하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심사를 하는 거가 좀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단편 영화를 단순히 상업 영화로 가기 위한 어떤 습작 단계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과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좀 어떤 질적 향상하는데 좀 도움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단편 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워낙 그러니까 한국 이 국내 사회에서는 제작 환경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편 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이제 감독들이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음 작품 차기작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직까지는 좀 성숙되기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라는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좀 가능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경제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이렇게 문화적인 마인드로 바라본다면은 그런 단편 영화에 대한 어떤 제작 지원 형태들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일례로 이제 그 관객들을 가장 시급한 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영화 전용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편 영화들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극장들이 좀 생겨난다거나 그 얘기 옛날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안 생겼나요? 정말요. 그 단편 영화만 상영하는 그런 극장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회보단 2회가 나야 되고 2회보단 3회가 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1회하고 2회의 어떤 차이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홍보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홍보할 기회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또 관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보러 오실 분들에게. 예. 작년에 1회를 마치면서 이제 작가 중심주의를 표방하면서 전국의 많은 작가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단편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좀 더 의욕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작품 수에 있어서도 이제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한국의 많은 그 영화들이 그 단편 영화를 통해서 성장한 감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월 30일에서 11월 4일 5일 동안 동성로 송죽극장에서 상영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머니가 가벼운 뭐 청소년이나 시간 없으신 직장인들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그 영화관을 개설합니다. 아, 반갑네요. 네, 내일이죠. 10월 25일부터 인터넷으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예. 주소를 좀 예, 알려주세요. 예. 이놀자닷컴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놀자다 그러면 예, 예. 단편 영화에서 보실 수가 있고 예. 예. 시간 없고 좀 돈 없으신 분들 인터넷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손영석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 영화들 뭐 많이 출품이 됐을 텐데 특별히 좀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까? 워낙 많겠지만. 예, 그 16편의 일단 이 작품이 경쟁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16편의 작품이 본선에 오르고요. 그 16편의 작품들은 사실은 이제 장편 영화가 가지는 어떤 다양한 좀 문화적인 체험, 신선함 이런 것들이 사실 장편 영화가 약하거든요. 근데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미있는 시설도 많고 또 거기서 뭐 세상을 편하고 좀 진솔한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고등학생들의 어떤 좀 이렇게 교육의 문제라든가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어떤 매니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시각의 작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충분하게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16편 모두 이렇게 주제가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설마 또 다 조폭 얘기는 아니겠죠. 요즘 하도 뭐 조폭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영화극장만 가면은 다 그런 얘기라서 또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고르는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단편 영화의 어떤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날 개막을 해서 11월 4일까지 열리는 대구 단편 영화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뭐 매니아들뿐만 아니라 단편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많이 가셔서 직접 보시고 또 작가들도 직접 만날 수가 있다 그러셨죠. 그렇죠. 예,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시고 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표현해 보시면은 그 영화를 보는 또 식견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셔서 정말 많은 영화인들이 몰려드는 성공적인 그런 영화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